여섯 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안녕하세요. 12월의 최옥후입니다. 금년 1년도 참 빠르게 갔네요. 이제 벌써 12월이 되고 다들 또 1년 효율성 있게 그리고 보람차게 슬슬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Who is the Boss? 지금 시리즈물로 현재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1편에서는 지금 최근 이제 트럼프 인수위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금융 세력, 유대인과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축통화 세력들이 얽힌 전 세계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죠. 그 세력들과 그 세력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세력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보이콧됐지만 자기만의 세력을 가지게 된 트럼프가 지금 차기 기축통화를 놓고서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둘 다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가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고는 하죠. 하지만 서로 보는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많이 엇갈리죠. 그래서 이번 그 2기 대선 도전에서는 트럼프를 그렇게 세력들이 견제를 했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 1기 때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해주는 음모론에 결합된 미국의 QAnon 세력과 또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에 결합된 어떤 종교 세력들이 자기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걸 알고 2기 때는 그거를 굉장히 잘 대선 운동 때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1기 때와 다르죠. 1기 때는 단순히 경제 대통령, 사업가 대통령, 국가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였지만 2기 때는 이제 대놓고 대선 운동 기간 때부터 자신을 신의 사자, 하느님이 보내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 위대한 미국을 다시 재건하려는 사명을 진 그런 사람으로 좀 더 이미지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 와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서 기존의 어떤 금융 세력과 밑에서 어떤 밀고 당기는 암투가 있었나. 그리고 베센트라는 사람이 결국은 공화당과 그 트럼프 사단하고는 결이, 색깔이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쩌다 보니까 앱스타인 사단이 그를 지원해주게 됐고, 또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바짝 권력의 핵심부에 지금 자기가 들어가야만 사업가로서 미래를 거기에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존의 트럼프 사단과 어떤 식으로 정치적 암투를 벌이고 있는가 저번 시간까지 흥미진진하게 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라는 하나의 그 전기차 업체와 그것의 미래, 그리고 요즘의 주가 방향의 모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뭐 언론들에서 하는 뻔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만의 이제 제가 바라보는 그 밑에 진짜 흐름들, 사람들의 어떤 투심과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거에서 언론들의 선동당해서 많은 대중들이 붕 떠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가면을 벗기고 진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의 얘기 같기도 하고 뼈 아픈 소리 같기도 해서 듣기가 좀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순화해서 그거를 거짓으로 포장하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또 가감없이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무조건 뭐 테슬라를 사랑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테슬라가 그지 같다라는 것도 아니고 딱 객관적인 시선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테슬라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도 진실 그대로 역사가 전해지지는 않죠. 항상 승리자의 입장에서 역사는 왜곡돼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많은 대중들이 또 그대로 믿게 되고요. 이처럼 우리가 보는 테슬라의 어떤 객관적인 모습이 실제 언론에서 지금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달리 조금 덜컹거리면서
불안한 면이 만약에 오늘 영상에서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럼 앞으로는 계속 내려갈 거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 진실이다라고 믿으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가고 있느냐, 그쪽 방향으로. 주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요. 다만 진짜 모습, 가면을 벗긴 실제 안의 속살은 어떤 모습인가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캐치하고 있으면 만에 하나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더라도, 제 채널이 뭐 투자 뭐 그런 거를 해석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항상 진짜 그 내면의 모습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가신다면 사람들의 뭔가 그 투심이 언젠가 여기에서 확 식거나 아니면 보다 더 큰 기관과 세력들의 투자 자금이 테슬라에서 먼저 빠져나갈 때, 이것이 왜 일시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진짜 속에 숨어있던 이 진실된 모습에 대해 이제 사람들의 열기가, 광풍이 꺼지려는 걸 미리 판별하고 큰 손들이 먼저 손을 빼는 것인지를 보려 할 때 아마 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사업과 트럼프 정책에는 어쩔 수 없는 평행선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 뉴스 보니까 추수감사절 그 행사에서 마로라고 저택에서, 우리 예전에 그 예식장 같은데 뭐 피로연이나 어떤 세미나 같은데 큰 데 가면 막 큰 홀에 아주 그 큰 원형 식탁들 여러 개 있고요. 거기에 의자들 쭉 있고, 거기에 이제 하얀 식탁보하고 의자들도 하얀 그 의자 그 천으로 싹 이렇게 덮어가지고 거기 사람들 앉아서 모임하고 세미나도 하고 예식장 피로연도 하고, 그런 거 참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했어요. 컨벤션 센터나 뭐 예식 웨딩홀 큰 데서. 주로 예전에 그런 데 가면 이제 뭐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막 뭐 최고급 막 스테이크도 나오고 했지만, 예전에는 주로 20세기에는 불락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십니까? 불락 전골. 예전에는 그래서 그 어떤 지방이든 서울이든 그런 큰 이제 연회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맥주 소주 크게 이제 막 갖다 놓고 뭐 음식 같은 거 뭐 여러 개 이제 나오긴 하지만 불락, 불고기하고 낙지하고 해가지고 불락 전골, 그런 것들이 주 메뉴였고, 그런 데서 이제 지역 유지들이나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어떤 모임 같은 거, 막년회, 송년회, 12월 많이 하죠. 12월 초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이대로만 가면 1, 2년 안에 반도체 뭐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막 앞으로 잘 나갈 거다 하지만 다 밀릴 거고, 그나마 이제 뭐 조선업, 뭐 석유화학 요런 거 지금 돈이 되는 요것도 결국은 중국한테 다 추월당하는데, 지금 이 과도기에 우리가 외교 정책과 어떤 이 격동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 기축통화 패권 다툼에서 그런 외교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또 한 번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집안 싸움만 하면서 무조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서 결국 또 외세에서 그 강대국들한테 이용만 당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부터 고점 치고 쫙 내려가게 돼 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고, 대한민국의 최전성기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이었고, 그 이후로는 우리도 일본처럼 최악의 장기 디플레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이다. 그런 영상을 수없이 만들었었죠. 저기 글도 많이 쓰고요. 근데 지금 결국 그게 언제부터 금년 7월부터 나타났죠. 거기서 못 빠져나왔고, 제 채널의 흐름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외세한테 끌려다니고 이용당하면서 유럽 전선과 아시아 전선을 맞붙이는, 지금은 이제 북러 파병으로 맞붙이려고 하죠. 물론 트럼프가 어떻게 구세주가 돼서 트럼프가 우리한테 관세 많이 먹이고 막 엿먹인다고 하지만 항상 모든 일과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죠. 회색입니다.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야. 이런 면이 있으니까 트럼프는 우리한테 아주 못된 놈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은 흑백이 아니라 항상 그 안에 모든 흑백이 다 끼어있는 회색이고 그걸 그대로 보면 됩니다. 트럼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잘못하면 유럽 전선과 아시아 전선을 잇는 그 큰 전쟁에 그래서 총알바지 역할로 맨 앞에 총대 화살처럼 지금 이용될 수도 있는 거의 그 세팅이 끝난 상태고 그게 이제 북러 파병으로 가는 거였는데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덕분에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죠. 이런 면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우리의 또 구세주가 어떻게 되는 건 세상 일은 정말 그 새옹지마라고 하죠. 예. 어떤 일이 이것이 현재 지금 안 좋은 일인가 좋은 일인가를 그 시점에서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들 인생도 그러죠. 가장 크고 힘들고 위기라고 생각했던 또 나하고 가장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지금의 모든 인생의 전환과 개선되는 그 진화되는 모습이 사실 그때 그 인연이 없었고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적이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머스크는 트럼프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엊그저께 그 말어라고 거기에서도 연회에서 불락정고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짝 붙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아부하대요. 정말 트럼프가 막 춤추면서 옆에 일론 어깨 툭 치니까 막 일론 또 막 흔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돈 많고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삽니다. 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오늘 회사 나가고 또 장사하러 나가서 손님들 상대하면서 억지로 웃어주고 감정 노동하고 정말 더러운 꼴 연말에 많이 보고 힘든 분들 많으신 분들 어제 그 트럼프 그 저택에서 지난 추수감사절 행사할 때 일론의 모습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고요.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들은 친환경 산업의 지금 대표 주자인 테슬라에게 전체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는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내가 차라리 정치가가 돼서 트럼프한테 찰싹 붙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도 사실 그것이 계기이죠. 일론은 최대한 트럼프 옆에서 호가호위라고 하죠.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가지고 여우가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권력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사업에 불게 될 트럼프의 역풍, 모든 친환경 보조금, 태양광, 전기차 이런 거 다 없애겠다고 뒤집어 엎겠다고 트럼프가 하잖아요. 그럼 일론의 사업에도 그 역풍이 불게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자기가 권력의 핵심층에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테슬라나 자기의 사업은 좀 살아남을 수 있게 그 역풍을 최소화하거나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이제 모색을 하겠지만 그것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제는 현재 트럼프 골수파 세력들 앱스타인 파벌이죠. 알력 다툼이 이미 심해졌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은 일론 이쁘다 2차 선거까지 왔는데 사실 가족들하고도 원래 이렇게 성격이 강하고 자기만의 이제 나이가 들어도 유해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색깔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멋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족들도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트럼프 일가에서도 지금 부인하고도 그러고 예전에 자기 좋아했던 자식들도 좀 옆에서 지나다가 다시 또 멀어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지금 일론이 그동안 이쁜 짓을 했어요. 일론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 영상도 보면은 자기 진짜 친아들처럼 자기 오른쪽에 일론을 앉히고 왼쪽에 이제 그 막내 아들 앉혔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좋아하는 막내 아들. 나머지 이제 대가리가 좀 큰 애들하고 부인들은 다 다른 테이블에 앉혔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허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이 세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얼마나 지금 일론이 이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트럼프도 이제 슬슬 쉴 만큼 쉬었고 자기 본색이 나오면 모든 결정과 거기에 대한 이해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자기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일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호랑이 두 마리라고 사실은 봐야 되죠. 근데 일론이 갑과 을에서 을의 위치니까 저렇게 죽이고 잠껏 자기 자신의 성질을 죽이고 옆에서 그냥 트럼프가 툭 건들면 자동으로 막 춤을 출 정도로 지금 그래 나는 4년 동안 그냥 시다바리가 되겠다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자기 성질도 나오겠죠. 곧. 예. 일단 트럼프의 정책들은요. 전기차 시장을 한층 더 위축시키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보조금, 친환경 크레딧을 감소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록 테슬라의 후발 경쟁 주자들, 테슬라보다 훨씬 전기차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회사들은 아이고 그나마 지원금 때문에 또 적자 보면서 버텼는데 이제 못하겠다 하고는 일단 전기차는 모두 스톱, 이제 더 안 만들어. 실제로 포드 같은 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서 테슬라의 그 점유율을 뺏어갈 회사들은 고사시키니까 테슬라는 좋겠죠. 하지만 이미 전기차 분야에 테슬라처럼 이미 많이 발전시킨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죠. 그런 애들은 뭐 지금 뭐 친환경 보조금 미국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아유 우리 이제 전기차 안 만들어 그럽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큰 뒤에 후발주자들 고사돼서 자기들 경쟁이 좀 테슬라가 좋아진다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못 미칩니다.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크죠.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소비자 수요도 계속 줄겠죠. 보조금 몇 천만 원 안 주는데 그 누가 전기차 사겠어요. 그거 딱 없어지면 일단 확 줄어들겠죠. 예. 다만 변수는 일론이 트럼프 옆에서 얼마나 마음을 열게 만들겠냐. 제발 아버님, 아버님, 우리 형님, 아버님, 저 진짜 이거 크레딧 다 없어지면 솔직히 저 진짜 죽습니다. 어느 날 소주 잔뜩 먹고 가서 엉엉 울면서 호소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트럼프가 자기 정책이 있지만 자기를 굉장히 옆에서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한테 팔랑팔랑 귀가 잘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게 일기 때 애플의 팀 쿡이었죠. 예. 애플의 팀 쿡이 날마다 그때 삼성의 갤럭시 폰 때문에 트럼프가 일기 때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폰 지금 그 미국에 들어온 거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었어요. 트럼프가 우리한테 잘해준 거 없고 우리한테 정말 힘들게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애플의 팀 쿡이 나서서 그거는 삼성을 죽이기보다는 모든 그 들어오는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부품에 대한 미국에 들어오는 그런 거를 다 관세를 그런 식으로 매기게 되면 애플의 가격도 올라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애플보다 싼 삼성이 결국 나중엔 이득을 본다. 그래서 그거는 삼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애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팀 쿡은 가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했죠. 그 CEO들 중에 아마존의 뭐 제프 베이조스나 이런 사람은 딱 얼굴 관상 봐도 나오죠.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러지 못하지만 팀 쿡은 가가지고 맨날 트럼프 옆에서 같이 밥 한번 직접 찾아가서 오늘 밥 한번 먹으시죠. 진짜 맛있는 데 있습니다. 탁 저기 막 차 태우고 교외로 탁 저기 막 북한강으로 딱 저기 드라이브 가면서 좋은데 막 데리고 다니면서 최대한 트럼프님의 그 정책이나 이런 거 정말 제가 좀 공부했는데 정말 대단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거 항상 그렇게 팀 쿡이 시간을 들여서 직접 만나서 트럼프의 정책을 칭찬하고 대회에 표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두고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근데 그런 스마트폰에 그런 관세 하면은 결국 갤럭시가 미국에서 애플 잡아먹고 남 좋은 일 해주는 겁니다 하고 살살 꼬셨죠. 그래서 그때 그게 트럼프가 하려다가 그 이제 애플을 봐서 그 분야만 또 풀어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도 사실 그러길 원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크게 지금 중국하고 관세무역 전쟁하면서 자동차가 가장 크게 그 영향을 받는 건데 자동차 분야를 거기서 제외해 준다 전기차를 그러면 사실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정책이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사 트럼프가 미국 시장 내에서 테슬라에게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준다 해도요. 문제는 이미 트럼프하고 상관없이
금년 2분기부터 그랬죠. 금년 1분기부터 그랬죠. 사실 금년 1분기부터 테슬라의 실적 발표 쭉 나오면은 계속 해외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죠. 계속 그거를 막으려고 금년 1분기부터 테슬라가 엄청난 저가 경쟁에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테슬라 차 가격이 시가가 됐죠. 어디 생선회처럼 올랐다 내렸다 너무 짜증나게 막 됐죠. 해외 시장에서 테슬라 입지는 작년까지하고는 다릅니다. 경쟁업체들하고 이제 완전 경쟁이 되면서 점점 점유율이 판매량이 밀려가고 있죠. 1분기, 2분기, 3분기 들락날락했지만 전체적인 흐름 보면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론이 중요한 감투를 쓰고 자기 권력의 칼을 휘두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절대로 이 왕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건 내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섭정의 위치는 아니고 그저 최고로 독단적이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측근이라 할지라도 감히 자신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넘보는 것을 한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트럼프 밑에 있는 여러 이제 부차적인 권력자 중에 한 명으로서 위치가 일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 정권 시절 동안 일론의 어떤 정치가로서의 캐리어는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만 그의 사업들, 특히 전기차를 다루는 테슬라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똑같이 테슬라의 어떤 매출이나 사업도 잘 될 거다 상상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쭉 보겠지만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론의 입장이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 전기차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많은 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부에서 열심히 딴 주머니를 채우면서 예를 들면 스타링크하고 스페이스X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손실분을 테슬라의 전기차의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손실분을 다른 사업부에서 열심히 딴 주머니를 채워가지고 상쇄시키려고 할 겁니다. 좋게 말하면 머리를 잘 쓰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탐관오리 짓을 하는 거죠. 자, 한번 기사들 살펴보시죠. 취임 첫날부터 몇 년도까지 뭐 연비 내연기관차 줄이고 전부 친환경차만 타게 하라. 뭐 2032년까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뒤집어 엎겠다. 이미 공언을 했고요. 예전부터. 그리고 내연기관차 2030년, 40년까지도 계속 더 많이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각 주에서 2032년까지 그 주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자동차들을 친환경차,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수소차나 이런 걸로 뭐 몇 퍼센트 이상을 이렇게 채우도록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기차를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2030 몇 년까지 디젤차 뭐 몇 년 내로 다 이제 생산하지 마. 휘발유차도 2030년까지는 뭐 상산하지 마. 2032년까지는 각 자동차 회사한테 친환경차를 50% 이상 생산해. 그런 국가 정책이 있게 되면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사게 됩니다. 그러죠? 전기차, 수소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거 사봤자 몇 년 뒤에는 이거 서울 시내에서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중고차 값도 못 받는데 그러죠? 그럼 그 차 안 사고 미리부터 나도 이제 전기차 슬슬 사야 되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없애니까 잠재적인 전기차 수요자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는 세액공제, 보조금 지원금도 없애버리겠다. 다 줄여버리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사려고 하는데 가격도 비싸지니까 더 없어지는 거죠. 전기차 시장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실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나 뒤늦게 이제 전기차 후발주자로 하는데 좀 힘을 못 쓰는 애들은 그냥 접자 이번 기회에. 다음에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고 지금 되돌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세 폭탄. 지금 이미 취임도 안 했지만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한번 또 이상한 관세 전쟁 비슷하게 한번 일단 발동을 걸었죠. 모든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게 지금 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도 있지만 농산물, 에너지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건데 전문가들이 그중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정책은 전 세계의 자동차 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그 어떤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받아다 조립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공장 시설에서
빵빵 찍어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 노동력이나 이런 것이 싼 멕시코에서 큰 그 기가 팩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미국으로 수입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뒤로 돌리고 텍사스로 돌렸어요. 트럼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그거를 불똥을 피해 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만드는 두 번째 가장 큰 시장이 어딥니까?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중국이죠. 테슬라한테.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저기 뭐 나오는 거에 관세를 많이 매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미 그 외에 여러 가지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면 중국이 또 결국은 보복을 하겠죠. 보복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테슬라나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애플의 팀쿡이 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 그 중국 땅 안에서 생산해 갖고 돈 벌고 있는 미국 기업을 가만둘 리가 없죠.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얘네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잡고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애플의 팀쿡이 지금 트럼프 된 이후로 계속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고위 당국자들한테 싸바싸바 하면서 아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건 좀 살려줘라. 우리가 니네 노동자들도 많이 고용했지 않냐 하는 거고 일로는 자기가 직접 권력자가 돼서 중국의 어떤 그 상공 분야의 어떤 책임자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네가 트럼프 옆에서 좀 우리 중국에 대해서 뭐 하려는 거 네가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중국 내 테슬라도 좀 어떻게 신경 써주겠다고 서로 딜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아디, 요새 비아디 소식 들으셨죠? 난리 났죠. 비아디 벌써 정말 이렇게 컸죠. 중국 신에너지차가 남미에서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남미 시장 다 잡았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다 잡았고요. 도요다고 뭐 현대차고 뭐 테슬라고 할 거 없이 다 거기서 밀려나 버렸고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유럽은 이제 더 이상 자동차에는 끝났고요. 내연기관의 전성시대는 아니니까요. 전기차 배터리에선 이미 유럽은 기술이 뒤쳐져서 잡아먹혔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나라 현대 기아하고 이제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테슬라나 요런 데인데 가성비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빼고서는 나머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요런 데서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비아디가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전기차 비중은 전체 자동차 생산 판매량 중에 얼마 안 되니까 비아디 막 저렇게 잘 나가는 거 맨날 뭐 중국 홍보해주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친중파가 많어? 짜증나네. 별것도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 시장은 더 많이 확장되고 내연기관차는 단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막는다 해도 그건 미국 안에서의 문제지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뒤늦게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어도 워낙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그거를 100년가도 따라가질 못해요. 아시죠? 우리나라 삼성 저기 그 회장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SM5 막 그런 거 하면서 어떻게든 새로운 그 자동차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뒤늦게 쫓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순수 전기차를 만든다. 야, 그거는 출발점이 똑같아요.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였죠. 최근에. 그래서 먼저 시작한 중국이 우리나라 현대처럼 내연기관차를 만들면서 따라오면요. 50년 가도 못 따라올 겁니다. 선진국들 차를. 점점. 근데 전기차로 시작을 해버리죠. 전기차는 모두가 출발선이 같고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를 우리가 무시하던 중국이 전 세계 최고 선두로 솔직히 섰습니다, 지금. 그 수없이 막 난립했던 300개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에서 허접한 애들은 지금 다 구조조정 경쟁에서 밀려서 다 망해가고 있고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우리나라에 넘어온 전기차나 배터리 보고 참 허접하네 하는 거지만 그 중에 앞으로 살아남게 될 3-4개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 중국에 걔네들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고 프리미엄급 차에 들어가는 차와 배터리도 걔네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미.
밖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 차를 무시하면 안 되죠. 비아디가 좀 뒤에 나오겠지만 금년 3분기 얼마 전에 드디어 테슬라를 전 세계에서 따라잡았죠. 뭐 신에너지차,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이런 데 다 지금 모든 어떤 차량의 뭐 성능, 배터리의 뭐 수명 이거 다 지금 서방 그걸 다 뛰어넘고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또한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에 대항하는 민주당 세력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트럼프가 하는 대로 죽어 지내진 않죠. 대표적인 게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미 트럼프가 뭐 IRA 보조금 폐지하겠다. 우리는 주 차원에서 맞서겠다. 각 주가 모인 연방 국가니까 얼마든지 이제 얘네들은 힘이 세죠. 그러면서 뭐 다른 전기차에 보조금 계속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뜻대로 독재 국가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 식대로 미루고 가려면 전체 각 주의 법보다 더 위에 상위에 우선하는 연방법에서 그거를 행정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어디까지 각 주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할 거냐에 대해서 벌써 이제 초반 싸움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의회에서. 근데 문제는 상원 하원을 이번에 공화당이 다 먹었죠. 공화당 의원들이 다 트럼프 편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뜻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공화당 안에서도 사실 원래 트럼프 파벌이 없죠. 아주 적었죠. 이번 대선까지만 해도 결국은 끝까지 트럼프의 모든 거에 찬성 안 한 공화당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 골수 트럼프파들, 이게 극우 우파들, 극렬 우파 소수 그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죠. 지금 우리나라 정권 대통령 여당 그런 모습하고 초반에 그랬죠. 그거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걸 다 없애고 막 한다 했을 때 IRA 보조금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각 주에 있는 우리나라로 지금 도지사 같은 주지사들이 아무리 공화당 트럼프 편이라고 해도 그걸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네 지역에 와서 공장을 많이 짓고 경제가 발전되는데 그거 다 되돌린다고 하면 그거 다 없던 일 되고 중간에 다 규모가 축소되고 하면 자기네 지역 발전하는 게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거나 저러거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간에 결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냐 안 주냐 뭐 각 주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가 트럼프하고 싸워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된든 안 되든 그런 건 큰 영향이 없고 오직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체적으로 다 예산 줄이고 안 준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그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친환경 크레딧이 오지가 않아요. 이것도 국가 예산에서 받는 거거든요. 테슬라의 전체 수익 중에서 친환경 크레딧,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 보조금에서 나오는 수익이죠. 국가 예산에서 세금으로 해갖고 주는 겁니다. 그건 그동안 얼마나 됐을까요? 가장 최근만 봐도 25%입니다. 테슬라 전체 매출에 영업이익에서 4분의 1 영업이익이 4분의 1이 만약에 4분의 1이 다 줄어들진 않겠지만 20%만 줄어든다고 해도요. 그 회사는 난리가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아부를 하면서 양아들처럼 행세를 해도 요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러한 향후 전기차 분야의 보조금 문제하고 상관없이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위에 본 것처럼 위축되는 캐즘 현상 그리고 후발주자들과의 무한 경쟁에서 점점 더 기존 지배력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아니어도 이미 잃어가고 시작했고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이제는요. 일론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년 상반기부터 일론은 과거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원으로 선회했던 것처럼 테슬라도 금년 상반기부터 갑자기 일론이 나와서 더 이상 테슬라는 전기차만 팔아먹고 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로봇 산업 등에 더 주력하는 그런 사업체다. 거의 회사의 성격을 자기가 바꿔버렸죠.
즉 전기차만 팔아가지고는 힘들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가장 큰 주력 분야로 자기들 테슬라라는 회사를 전기차 회사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로보택시 회사입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지만 문제는 이 분야도 이미 타 경쟁 회사들이 훨씬 더 앞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분야, 이 모습에 대해서는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쉽게 인정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인정을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요. 뒤에서 한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 한번 보시죠. 일론이 앞으로 트럼프 옆에 찰싹 붙어서 향후 4년 동안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앞당긴다고 해보죠. 근데 그것이 테슬라만 이득 보는 건 아니죠. 모든 자율주행을 지금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다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실제 사람들한테 팔 때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하고 도로에서 이용하게끔 하는 건데 그거 지금 다 규제 완화해주면 테슬라만 규제 완화해주는 건 아니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똑같이 수혜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죠. 5단계가 완성형이고 완전히 손을 놓고서 네가 알아서 가라고 신경 안 쓰고 핸들에서 손 떼고 자동차가 가는 완성 단계입니다.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 항상 모든 걸 다 평가하고 시험하고 해서 등급을 각 회사별로 주죠. 테슬라가 아직도 2단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 특히 벤츠, BMW는 금년에 4단계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바로 전 단계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도 무섭죠. 사실상 테슬라가 몇 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자기만만 할 수 있는 제일 앞서가는 것처럼 선전을 했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계산을 하면 3, 4년이 지났는데 테슬라는 거기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2단계에 계속 묶여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다 추월해서 3단계, 4단계까지 지금 다 갔습니다. 이런 거는 찾아보면 다 기사도 있고 팩트입니다. 제가 뭐 괜히 테슬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더라. 물론 뭐 테슬라 기술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 교통안전국이나 이런 데서 테슬라 미워하는 놈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테슬라만 끝까지 2단계에서 점수를 더 안 준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기 행정부에서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대조적 수혜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일론 머스크를 하면 자율주행 사업,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 스페이스X 이런 데서 전기차는 아무리 트럼프를 구워 삶아도 현실적으로 힘든 게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위에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스페이스X부터 같이 보러 간 거죠. 요런 거. 그 다음에 통신사업부에 자기 사람 앉혀갖고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 2년 동안 끌고 오던 규제도 바로 풀어준 거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하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 현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스페이스X는 돈만 갖다 꼬라붙는 상태고요. 아시죠? 위성 인터넷 사업은 이제 조금씩 돈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동안 투자한 거 그거 다 찾아먹지도 못하고 있는 초기 분야죠. 계속해서 뭔가 일을 벌리고 자기 사업에서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맞죠? 가장 그동안 현금 흐름 많이 나오던 데가 어딥니까? 테슬라였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X 인수할 때도 테슬라 돈이 없죠? 현금이 없으니까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한 겁니다. 그 대출을 받았던 거죠. 돈이 나오는 구멍은 사실상 테슬라라는 전기차 업체밖에 없어요. 머스크로서는. 거기서 제일 큰 돈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무슨 사업을 다른 데서 계속 뭐 스페이스X 로켓 만들고 다른 데서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테슬라에서 계속 뭔가 돈이 나와줘야 됩니다. 통장에서. 그래야 자기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문제는 전기차 시장 테슬라에서 나오는 돈은 물론 해마다 전기차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사니까 늘어나겠죠. 그런데 자기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 200만 원 나오고 내년에 400만 원 나요. 그 해에는 600만 원이 나오고 그래야 이제 자기도 다 R&D 계획이 있을 건데 금년에 200 나오는데 내년에 250밖에 못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건데
테슬라의 전기차 전체 시장의 이 현금 흐름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죠. 위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그걸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살 때 자율주행 옵션,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그거를 큰 돈 주고 앞으로 계속 구독 형식으로 돈을 거기서 더 많은 돈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그 자율주행 구독 시스템도 테슬라라는 차를 한 대 사야만 그거를 사는 거 아닙니까? 차를 안 사면 누가 자율주행만, 결국은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결합되는 로보택시. 이거에서 지금 앞으로 뭔가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사업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테슬라 뭐 내년에 양산형 모델 이제 뭐 모델 3의 뭐 조금 저렴한 버전 내년부터 내놓는다고 하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 그렇게 열광 안 합니다. 예. 결국 이 모든 흐름을 봤을 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결합된 로보택시 사업이 내년부터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돈을 대주는 현금 흐름이 자꾸 줄어들게 돼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일단 자율주행 규제 완화해서 자기들 풀 셀프 드라이빙이 몇 단계까지 크게 발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로보택시하고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지금의 구글의 웨이모처럼 운전석에 사람 하나도 없고 택시처럼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 받아서 돈 받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시스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 지금처럼 2단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니네만 갑자기 5단계로 넘겨주는 게 아니죠. 다른 애들은 이미 다른 경쟁업체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4단계, 5단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술도 열심히 발전시켜야 되지만 로보택시하고 결합을 해서 그걸 꼭 돈을 만들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도 거기다 열심히 지금 시작하자마자 아주 재빠르게 앉혀놨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교통부 장관 후보로 교통부 장관이 시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저렇게 사고가 많고 결함이 많은데도 그 사람의 정권으로 좀 밀어주면서 잘해봐 하고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지금 예일 마이클 이런 사람들, 예밀 마이클 이런 사람들이 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다 친 머스크 인사입니다. 트럼프 아니 그 일론의 스페이스X의 대형 투자자이고요. 자기 사람들 지금 어떻게든 거기 앉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처음에 이런 트럼프 효과로 빵 떴던 거죠. 잘 되겠다. 내년에 테슬라도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정말로 상용화돼서 돈 벌 수 새로운 현금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뜨기도 했었죠. 초반에. 자 이제부터 논란의 풀 셀프 드라이빙 테슬라에 이제 테슬라 응원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어떤 분은 입에 거품을 물 수도 있는 제가 테슬라를 깔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고 아닌 것 같다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보겠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FSD는 사실 우여곡절이 무척 많았습니다. 처음 초기 시절에는 한 4년 전부터 일론이 자기들만의 배터리가 그때 이제 테슬라 자기들 뭐 4680 뭐 배터리 하면서 뭐 한 번 충전에 뭐 몇백 킬로 간다 하면서 절대로 이거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뭐 우주인한테 전수받은 최고의 기술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때는 막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들이나 하시나요? 절대 이 한 번 충전에 막 이렇게 막 400km 가까이 가는 거는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고 테슬라만의 고유 독자적 기술이고 앞으로도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막 열심히들 언론에서도 떠들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들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금방 따라잡힌다고 했죠. 몇 년 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뭐 물론 우리나라 차나 뭐 이런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높기는 하죠. 아직도 실제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한 번 충전으로. 그런데 사실상 중국에서 더 오래 가고 더 튼튼한 화재도 안 나는 배터리들 이미 다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중국 배터리라고 하면 무조건 안 믿죠. 그럴 리가 없어 하는 거죠. 거의 사실은 배터리 하나만 보고서
테슬라를 꼭 선택해야겠다 하는 그런 이점은 이제 없어졌죠. 자율주행 시스템 풀 셀프 드라이빙도 매번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 나올 때마다 막 유튜브에서 그 파워 유튜버들, 파워 블로거들이 막 직접 막 시내에서 막 자기가 해보면서 대단하다 하고 막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막 엄청나다 미래 기술이다 했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동안? 다른 경쟁 업체들도 카메라하고 레이더 센서가 기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라이다라는 라이다 센서 세 가지를 다 이용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막 개발하고 있었는데 테슬라는 아니다. 우리는 카메라 센서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쟤네들 뭐 기술이 안 되니까 뭐 별별 센서를 다 붙이는데 우리가 훨씬 낫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막 모여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서 자율주행 데이터가. 그러면서 맨날 자기들이 최고라고 고집을 했었죠. 그러고 3년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일론이 고집하던 오직 카메라 센서만 이용하는 자율주행은 지난 3년 동안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2단계에서 더 이상 승급이 안 됐어요. 태권도 승급 심사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많은 사고와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소송권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경쟁사, 후발주자처럼 보였던 다른 회사들의 자율주행 보조장치들은 지금 미국 교통안전국으로부터 모두 3등급, 4등급까지 외국 회사들도 인가를 받게 되는 발전을 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장치 이름 자체를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지었죠. 일론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어떻게 보면 5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사람의 보조 간섭이 전혀 없는 그거를 지칭하는 명사인데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 그거를 자기들 상표 이름으로 처음부터 이것도 그러면 그런 노린 거죠. 사실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기술이 안 되는데 마치 그 기술인 것처럼 그 고유 명사를 가져다가 자기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것도 사실 상술이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게 나중에 이것도 소송에 걸리죠. 누구한테? 기존 테슬라 주주들이. 가만 보니까 테슬라 일부 주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보니까 처음에부터 막 풀 셀프 드라이빙 자기들만의 기술인 것처럼 뭔가 해가지고 기술을 부풀리고 현혹시켜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끌어모았다 주주들을.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회사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점점 더 앞서 나가는데 테슬라는 끝까지 자기들이 5단계 풀 셀프 드라이빙인 것처럼 이름부터 그렇게 지어갖고 우리한테 사기를 쳤다. 해서 그 상호 때문에 상표명 때문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일론이 계속 그래도 중간에도 계속 나와가지고 아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로 충분하다. 우리는 거기 도조라는 그 슈퍼컴퓨터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엄청나게 발전 중이다. 고집했지만 어느덧 가장 미국 내 경쟁사인 구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테슬라보다 빠르게 로보택시에 적용돼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서 뭐 사고도 많이 내갖고 막 군중들한테 막 항의도 받고 없던 일이 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은 3년 지나고 이제 어땠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이 다 업그레이드 돼서 대도시 LA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대도시 LA에서 시간도 제한이 있는 게 차가 한적한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아무 때나 특정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어플 받아 설치해서 호출하고 기술 제약 없이 지금 호평 속에 돈 벌면서 운행 중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7.7조의 외부에서 투자 유치까지 받고 지금 이 사업이 매주 10만 건 이상의 운행을 하면서 엄청 잘 나가고 있고 다른 우버 같은 데하고 이미 제휴를 통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가 우버나 이런 데하고 제휴를 해서 자기들 자율주행 시스템을 앞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규제 완화를 받아가지고 로보택시 사업을 하겠다. 이걸로 테슬라가 돈 벌겠다. 공언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단한 뭔가 미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똑같이 다른 업체는 시작해서 돈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참 뒤처진 거죠. 거기에 중국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중국의 자율주행도. 중국도 처음에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후원해주면서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어갔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기술력이 막 미숙하다 하면서 비웃었고요. 우리가 3년 전에는.
지금 요즘 최신 거 이거 보십시오. 영상들 가져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한참 뛰어넘었고요. 중국이 미국하고 비교해도 항상 우리는 이제 서방 쪽의 어떤 그 진영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의 기술을 좀 더 낫다고 그 미국 언론에서 국뽕에 차서 나오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갔다가 약간 프리미엄을 얹어서 더 높게 쳐주죠. 그걸 감안해도 지금 실제로 요즘 최근에는 보면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왔습니다. 결국 일론은 금년 초부터 언론에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카메라 센서만 고집하다가 자율주행해서 자기는 절대 안 쓴다고는 라이더 센서를 뒤늦게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기사에 있습니다. 모든 그 자율주행 업체 중에서 금년에 테슬라가 제일 많이 라이더 센서를 박박 긁어모아서 제일 많이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라이더도 넣습니다. 센서 다 넣습니다. 고집을 버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이번에 엊그저께 12.5 버전이 나왔는데 옛날 자율주행하고 다르게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테슬라나 뭐 다른 구글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나 지금 거의 누가 낫다 할 필요가 없이 전부 좋아졌습니다. 결국 이제 뒤늦게 자존심 버리고 라이더 센서 붙이면서 테슬라가 이제는 반대로 추격해가는 입장이죠. 뒤에서.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찰리먼과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보면 이분들도 항상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미국이 최고다. 자기들 나라 국뽕적으로 얘기를 하시던 분인데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항상 미국의 유일한 전기차 사업인 테슬라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테슬라에 투자한다 그런 것도 없고요. 기억들 하시죠? 그러면서 중국 비아디나 이런 거 맨날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만큼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굉장한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내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 주식도 예전에 많이 샀었죠. 지금 이제 미중 갈등 심해지면서 많이 털었지만 그럴 때도 항상 미국에서 주주총회 같은 거 할 때 왜 그렇게 중국 전기차만 이뻐하고 테슬라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높게 후하게 평가를 안 해주냐. 맨날 사람들이 이 늙은이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계속 질문했는데 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요. 뭐 일론도 대단한 사람이고 테슬라도 좋습니다. 말은 하지만 칭찬을 굉장히 아끼고 인색했죠. 항상 중국 것이 더 낫다. 누가 끝까지 물어보면 테슬라보다 비아디가 3배 더 낫습니다. 훨씬 나은 기업입니다. 그런 얘기나 했었죠. 이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추월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뒤로 앞으로의 기술, 전기차 말고 앞으로 테슬라의 먹거리가 될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분야에서도 지금 오히려 지금은 뒤에서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일도 있었죠. 주주들이 CEO가 일론 머스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테슬라 전기차 하나에만 올인해서 열심히 다른 경쟁업체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사업을 잘 키워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괜히 막 이거 손댔다 저거 손댔다 뭐 괜히 뭐 트위터 X 손댔다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집중을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경쟁업자들한테 다 지금 추월당했다. 이거 CEO의 직무유기 혐의, 주가가 그래서 오르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고 고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특유의 마케팅 기술과 대중을 가스라이팅하는 방법, 바로 트럼프가 하는 거죠. 뭐냐? 맨날 언론에 주목이 되도록 나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화려한 언변과 허세, 당장 내일이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진짜로 그렇게 되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하고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유명세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지인들을 자신 주변에 전폭적인 광신도나 홍위병처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계속 실제보다 더 크게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현대인들한테는 지금도 아주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러죠. 항상
그것이 누가 들으면은 피식피식 웃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더라도 항상 그걸로 언론에 나오고 자기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네거티브로 공격을 하고 막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과 정치적 방향,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열성 지지파들은 계속 그 사람 말만 믿으면서 더 가치를 높게 쳐주면서 그 사람이 홍위병이 돼서 눈 뜨고 잘 때까지 일어나서 대신 싸워주죠. 대중의 이런 약한 마음과 대중의 약간 이 어쩔 수 없는 슬픈 서글픈 우매한 성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을 양심의 가책 없이 누가 이용하냐에 따라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와 이 지금 잘못된 이 인류 사회는 그런 사람이 권력과 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뜯어고치려고 안 하면 세상이 절대 나아지진 않겠죠. 그 외에 뭐 휴머노이드도 로봇도 지금 옵티머스 앞으로 뭐 잘 된다. 근데 이미 이런 정찰이나 공장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이미 이 로봇 이번에 그 트럼프 저택도 지금 얘가 지금 경호 서주고 있죠. 경비 서주고 있죠. 이미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최근 그 우리나라 현대에서 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은 정말 와 이거 보면 이미 미래 터미네이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솔직히 보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대단하지만 이미 경쟁사 다른 나라의 로봇은 다른 회사의 로봇은 솔직히 차원을 넘습니다. 이미 차원을 넘어요. 일론이 말로만 떠들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얘들은 그냥 몸으로 보여줘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현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말고도 지금 BMW 자동차 공장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막 팔만 달린 로봇 말고 사람같이 생겨서 노동자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애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다 지금 그 스타트 업체들입니다. 스타트업 회사들. BMW 공장 최근 안에 이제 BMW 공장에서 인간 로봇이 어떻게 하는가 나오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 말 알아듣고 같이 협조해서 노동하는, 움직이면서 사람 말도 이해하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하겠다는 거 이미 다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벌써 2년, 3년 됐어요. 하루에 1000건을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 집안에서 가정일 도와주고 나의 어떤 친구가 돼주는 가정부 같이 그런 어떤 반려견 같은 그런 수요는 어떠냐? 요거 중국의 가성비를 못 쫓아갑니다. 최근에 그런 로봇이 나왔는데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수준이에요. 나중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가 훨씬 대단한 로봇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에서 안 되겠죠. 일론이 분명 대단한 사람, 개인적 재능이 분명 뛰어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기는 뭐 하루에 잠을 뭐 4시간밖에 안 잔다면서 뭐 6개, 7개의 사업체를 맨날 돌아다니면서 다 뭐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죠.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모든 결정권하고 주도권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가져가야만 성이 차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제일 모든 걸 잘 알고 잘한다 해서 자기 혼자 다 해야만 성이 차는 이 트럼프나 일론이나 다 그런 독불장군 성향이 있죠.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이렇게 절대 주변의 반대 의견이나 개입을 허락하지 않으면 조직의 단순화가 되고 효율화가 되고 변화와 적응 속도도 빨라지죠. 하지만 동시에 그 조직이 한 사람 이상의 재능 이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발전하지는 못하겠죠. 머스크 X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테슬라도 하고 뭐 스타링크도 스페이스도 하면서 머스크 지금 트위터 X까지 자기가 살려보겠다 했지만 작년 3분기부터 광고는 뭐 75% 이상 떨어지고 X의 그 가입자들도 계속 빠져나가 가지고 지금 스레드나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뺏기고 있죠. 최근까지. 한 3년 전에는 비아디가 테슬라의 어떤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다 하니까 자기 그 발표회에서 테슬라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비아디 차 본 적이나 있습니까? 하면서 조롱했거든요. 아니 뭐 위협이 될 거라는데 나는
구경이나 하고 싶은데 주변에 굴러다니는 차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중국 전기차 수입 안 하고 있죠. 거의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비야드가 사상 첫 50만 대 판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는데도 홀로 위축하고 있고요. 3분기 매출에서는 테슬라를 넘어섰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비야드 저기 그 유튜브에서 모카, 김한용의 모카라는 그 자동차 그 리뷰하는 채널 있죠. 거기 들어가서 최근 영상들 보시면 비야드라는 회사 자체 안에가 다 놀이공원처럼 그 기숙사 그 직원들 태우고 현장까지 가는 모노레일까지 다 나와 있고요. 어마어마한 그 막 그 규모에 거기에서 생산직 말고 계속 그 배터리나 전기차의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R&D 투자 분야, 연구 개발 분야의 인력이 여러분들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와서 지금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불과 한 3, 4년 만에.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일본 차가 최고로 그동안 쳐졌죠. 도요다나 이런 거. 남미도 그러고요. 중고차도 그런 차만 사고 가면 일본 메이커만 있다가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또 최고의 차로 등극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비싸게 팔리고 우리나라 현지보다도 비싸게 팔립니다. 가면은 차값이 더 비싸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전기차 바람이 불었죠. 그런 나라들이 또 자기네 사업, 기존의 내연기관 사업은 못 따라가는데 전기차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배터리 시장을 받아갖고 자기네하고 협력을 하면 그 기술은 모두가 출발점에서 이미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정책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키워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나라 국민들도 전기차를 더 많이 사게 되니까 지금 동남아, 남미, 그동안에 일본, 우리나라 차 계속 점유율 줄어들고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차가 다 잡아먹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이런 신흥국, 브릭스 신흥국의 어떤 전 세계 GDP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죠, 여러분들. 그 나라들이 전기차를 계속 더 싼 가성비에 중국 전기차를 앞으로 더 산다는 거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전 세계 자동차는 중국이 이제 1등 하는 거는 올해부터는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비야드 들어온다고 하죠. 처음엔 아니라 하겠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산업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중국 메이커가 이제는 전 세계를 잡아먹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본 것처럼 사실 속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예전 몇 년 전에 테슬라 대단하고 앞으로도 잘 나가겠지 하는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힘든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가 힘든 것처럼 일론도 그래서 트럼프 옆에 바싹 붙은 거죠. 남 옆에서 아부하는 거는 천상 절대 자기 성격하고 맞지가 않는데 트럼프 옆에 저렇게 가서 강아지가 돼서 헥헥거리는 거는 지금 자기 사업의 미래를 보고 이런 방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선 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자로 트럼프 밈 주식이 돼서 가장 크게 빵 떠올랐던 게 뭡니까? 뭐 트럼프 트레이드, 뭐 금융주, 뭐 은행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우지수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한다.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죠. 언론에서 맨날 뭐 사상 최고 지수 뭐 조금만 뭐 0.1%만 올라도 갱신했다 떠들지만 여러분들 차트로 쭉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대선 후에 한번 빵 며칠 동안 요거는 회원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뤘었는데 처음에 빵 뜬 것도 옵션질 잘못 걸어놓은 것 때문에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쇼커버링 같은 걸로 3일 동안 뜬 거였죠. 그 회원 영상에 굉장히 자세히 심층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진짜 오른 건 얼마 안 되고 개미들은 8일부터 11월 8일부터 들어와서 지금 이익 본 사람은 거의 없고요. 손해봤다가 조금 이익 봤다. 그런 식입니다. 주식은. 그런데 오직 그 중에서도 제법 큰 돈을 번 데가 어딥니까?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는 뭐 지금 암호화폐 아니면 말이 안 되죠. 요거는 다음 시리즈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쪽에서 오직 따지자면 11월
대선 이후로 테슬라가 제법 많이 그 중에 올라갔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권력의 핵심층으로 일론이 가게 되면서. 그랬는데 저번 주 어땠습니까? 밈주식처럼 계속 떠올랐지만 비트코인은 지금도 잠깐 쉬고는 있지만 여전히 크게 떨어지진 않고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 주가의 고공행진은 생각보다 일찍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트럼프 옆에서 일론의 정치력은 커지겠지만 그 정치 파워가 커지는 만큼 테슬라의 미래와 주가도 정비례해서 올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초반에 트럼프 트레이드 랠리가 조금 식어가고 있죠. 지금 벌써부터. 그러면서 테슬라도 이제 현자 타임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테슬라가 5일간 44%가 빵 올랐죠.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5일간 44% 올랐다는 것도 사실은 회원 영상에서 봤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뜬 거는 이거 지금 이렇게 거래량 늘어난 거는 11월 4일 5일 날 모든 그 거래량이 이번 추수감사절 어제도 그랬죠. 평소 거래량에 다 휴가 가서 3분의 2도 안 됐습니다. 반 조금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추수감사절 반장 열렸을 때 금요일 날 주식이 뭐 빵 떴다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이제 상대적으로 뜨는 거. 이럴 때가 이제 주가에 뻥튀기가 좋은 때죠. 남아있는 당직 트레이더들이 그 매뉴얼대로 하면서 두 번째 나중에 회원 영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띄운 거고요. 사실 개미들이 들어온 건 11월 8일부터 여기서부터죠. 장 열리고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먹었다가 한번 푹 꺼지고 또 먹었다가 푹 꺼지고 했다가 지금 조금 다시 오른 건데요. 그래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재미를 봤죠. 테슬라가. 근데 생각만큼 지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가만 보면 제일 많이 올랐던 빼빼로데이 11월 11일 그때 고점을 못 넘고 있죠. 이게 현실이죠. 비트코인하고 다르죠. 개미들은 사실 이날부터 들어왔는데 재미 본 사람,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재미 봤겠지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재미 본 것도 없고 손해 본 것도 없고 테슬라가 제일 잘 나간다는데 왜 이러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는 뭡니까? 저렇게 말어라고 대저택에서 트럼프 바로 옆에서 양아들처럼 어제만 해도 추수감사절 만찬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도 테슬라 주가는 사실상 11월 11일 이제부터 날아갑니다 했는데 금방 힘을 잃고 다른 주식보단 그나마 낫지만 그 고점을 계속 못 넘고 옆으로만 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저런 이유입니다. 정권 옆에부터 뭔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전기차 시장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겠다는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런 분야의 미래와 현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아무리 트럼프 옆에서 혜택을 봐도 녹록치가 않다. 그런 것들을 기관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 모았다가 한 번씩 끊어먹고 또 모았다 끊어먹고 계속 눈치 보면서 연말 윈도우 드레싱만 올리고 있는 거죠. 자, 한번 기관들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한번 보시죠. 산술적 가치로 테슬라 주가 지금 평가하기가 어렵다. 테슬라는 앞으로 이 주가를 만족하려면 아무리 트럼프 옆에 일론이 붙었다 해도 내년부터 엄청나게 테슬라라는 주가,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딴 거 없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 지금 트럼프 옆에 붙었으니까 어떻게든 혜택을 받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 이 자세한 내막은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런 얘기만 들으면서 오르는데 나는 베팅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급락을 하는 이유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던 이유는 어차피 트럼프는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것 아니냐. 근데 뭐 저렇게 오르냐. 이러면서 급락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런데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되는 거는 그래서 테슬라도 뭐 조금 영향을 받을까는 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왜 갑자기 잘 오르다가 떨어졌냐. 시장에서는 의아해했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저런 복잡한 안에 진짜 모습을
기관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미들 모아서 한 번씩 떨어뜨리면서 잘라먹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회사에 진짜 이 밖으로 막 홍보되는 일론 머스크나 어떤 테슬라미, 흔히 말하는 테슬람이라는 지원 지지자들에 의해서 막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거창한 모습 말고, 실제 내부 속사정을 잘 아는 거는 이 투자 애널리스트들도 알겠지만 누가 또 알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테슬라 내부 인사들이 더 잘 알겠죠. 자기네 회사 사정은. 여기 보십시오.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미국 대선 후에 저렇게 테슬라 11월 11일까지 빵 떴을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스톡 옵션을 엄청나게 매도해 갖고 먹고 바로 튀었습니다. 11월 11일 날. 이사회 의장이 댄 홀럼이라는 사람인데요. 댄 홀럼. 이 사람은 과거에는 테슬라 이사회도 그 일론 머스크 혼자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제 자기 혼자 힘들다 하니까 2018년부터 이사회 의장직을 댄 홀럼한테 네가 좀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일론 머스크가 좀 맡겼죠. 물론 그런다 해도 현재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웬만한 주요한 결정을 다 내리고 있고 약간 허수아비 느낌이 있지만, 회사 사정은 이 사람이 일론만큼 잘 알죠.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래서 테슬라 주식 스톡 옵션이 있는데 내년에 만료 예정인데요. 그걸 하고 지난 15일에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큰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투자은행 UBS에서도 이런 평가를 내리네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거는 솔직히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의 미래 가능성이나 이 판매 활로를 볼 때 펀더멘탈이 좋아질 거를 보고 저렇게 오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투자자들이 흥분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미국 대선 승리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것이 테슬라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는 않는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렇죠? 전기차 세액 공제 없어지면 테슬라는 그만큼 또 차값을 내려야만 사람들이 사줄 거다. 그러면 마진은 계속 줄어드는 거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택시 규제 완화해 주겠지만, 여기 지금 뼈 때리는 얘기 여기도 나오죠. 은행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권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규제 완화해 주면 테슬라한테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자기들이 평가할 때 테슬라는 정작 이를 누릴 만한 로봇택시가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로봇택시 만들고 지금 구글 웨이모나 저런 것처럼 중국처럼 정말 로봇택시가 되려면 당장 규제 완화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만큼 경쟁사들만한 기술력이 되도록 쫓아가서 일단 완성부터 해놔야 돼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결국 대선 이후 최근까지 테슬라 주가의 흐름은 이처럼 처음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가장 큰 수혜자로서 밈주식처럼 빵 떴지만, 지금 보름 지나고 나서는 점점 그 열기가 식어가다가 이제는 여느 트럼프 랠리 주식들처럼 부축 끊어먹기식의 모습이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뜬 것도 쇼커버링이나 기관들 그런 걸로 뜬 거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얘기 조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지금 일론 앞으로 어떡하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는 부잣집 우리가 뭐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가 부잣집 걱정해 주는 거고, 걱정할 이유는 없고 뭐 앞으로도 잘하겠죠. 테슬라 주가도 분명히 일론이 보통 사람은 아니고 잘 나가겠죠. 하지만 이제 이미 2021년 3월부터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커뮤니티에 가서 테슬라 얘기부터 그때부터요 커뮤니티에 시작을 했었는데, 2021년 11월 달이죠. 그때 제가 가서 테슬라 이제 빠져나올 때 됐다. 그때는 뭐 테슬라에 대한 어떤 믿음, 신봉, 배터리 막 이런 거에 사람들이 뭐 정말 잘못 얘기하면 돌 맞을 때였지만, 앞으로 2년, 3년 뒤에 경쟁업체들이 다 쫓아오고 일론 머스크가 항상 허황되게 과장되는 게 많이 있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건데,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데, 여기까지 재미 봤으면, 저도 이전까지 테슬라로 좀 재미 좀 봤었습니다.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욕 뒤지게 제가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많은 빅테크들이 그 정고점 이미 다 회복해서 더 날아가죠. 하지만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2021년 11월 달에 정고점을
아직도 유일하게 회복 못한 유일한 빅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얘뿐이죠 사실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엄청나게 급등하는 와중에 이거 밑에다 넣었다 위에서 잘라먹고 지금 맨날 테슬라 지지하는 애들이 오히려 영향력 있는 애들 인플루언서들이 그걸로 재미 보고 있죠. 진드건이 묻어놓고 재미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년 3년 지나면서 개미들도 그래요. 개미들도 예전처럼 아니야 테슬라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넣었다가 이준 좀 빼야 되나? 뺐다가 자기들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지금 타고 있죠.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화려한 어떤 일론의 어떤 이 마케팅 기법 또 트럼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실제 권력의 힘을 쥐고서 테슬라한테 좋은 모습은 나오겠지만 테슬라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거 앞으로의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는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솔직히 테슬라 자체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요. 흐름이 삼성전자 10만전자 떴다가 빵 했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했는데 얘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 오르긴 했습니다. 자, 트럼프에서 지금 트럼프 정권이 반도체법 보조금 미국에서 주기로 한 IRA 칩스법 보조금 지급 이제 자기가 취임하면 못 주겠다. 다 재검토하겠다. 공언을 엊그제도 했죠. 삼성 SK가 지금 초긴장 모드죠.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서 계약 취소를 하거나 환수 조치 같은 걸 취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재빠르게 자기네 기업인 인텔에 먼저 줬고요. 그 다음에 TSMC가 밀당하면서 바로 돈 찾아갔고요. 우리 SK하고 삼성만 못 찾아가고 있고 시간만 가고 있죠. 그러면 정말 몇 년 동안 돈 벌어야 되는 막대한 돈을 외국에다 다 지금 요 1, 2년 사이에 다 뺏기는 겁니다. 이건 다 정치 외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한국의 자동차 이 점유율도 지금 중국에서 대폭 점유율을 최근 1, 2년 사이에 감소하고 있죠. 급락하고 있죠. 우리의 가장 큰 시장, 미국 말고도 중국이 우리한테 가장 큰 시장인데 앞으로 미중 갈등하면서 더 줄어들겠죠. 우리의 앞으로의 가장 큰 먹거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인데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보조금 받지도 못하면서 생돈만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뺏겼는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더 위축되고요. 관세 무역 전쟁하면서 또 중국하고 미중이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하고 붙게 되면서 관세 무역 전쟁하면서 중국 안에서 자기들 것만 또 이렇게 생산해서 내수하면서 중국 가장 크게 우리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또 제일 많이 팔던 게 미국 말고도 중국이었는데 중국 시장도 이미 팍팍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우리 돈 나올 구멍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가장 큰 돈 나올 구멍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화웨이가 스마트폰 반도체 OS까지도 완전 독립하고 있죠. 모바일 반도체에 있어서도.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나라 완성차하고 배터리 업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죠. 그래서 엊그저께 한국은행에서 예상을 깨고 깜짝 금리 인하를 2연속으로 해줬죠. 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나와서 내년에 수출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왜?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미국한테만 줄 섰는데 줄 서면서도 다른 애들이 받아가는 모든 혜택을 끝까지 받아가지도 못하고 돈은 72조나 쏟아부은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국한테 돈만 갖다 줬는데 그 받아내지도 못하고 없던 일 되려고 하니까 타격만 크죠. 근데 또 중국, 북한, 러시아 미워요 하면서 제일 미국과 유럽 편에서 최첨단에서 우리가 싸워왔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도 뺏겼고 중국도 우리하고 완전히 척을 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그걸 싫어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정치권만 욕할 수 없죠.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조금만 뭐해도 친중파가 나라를 다 망치고 있다 간첩들이 하면서 정치나 정부에서 어떤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유동성 있게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아예 국민들이 처음부터 싫어하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현대차에 지금 미국에 팔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도 이제 트럼프 전기차 정책 때문에 보조금 철폐되고 하면은 많이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나 이런 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이 주 업종인 우리나라의 큰 돈이었던 롯데그룹 케미칼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요새 롯데케미칼 뭐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중국한테 다 뺏겨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돈을 벌어주던 제조업, 우리도 4차 산업으로 일찍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또 대기업한테만 밀어주는 그 구조를 바꾸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뺏기는 거죠. 앞에서 선진국에 팔아야 되는 큰 시장은 패권 갈등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다 뺏기고 없어지고 있고요. 먹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이제 큰 통장이 됐던 제조업은 중국한테 다 동남아한테 다 넘어가면서 그것도 없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인구까지 줄어들죠. 코스피가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완전 구군이 확 떨어지는 게 이제 금년 7월부터는 보이시죠? 재밌죠? 제가 6월까지 해서 7월 초까지 영상 만들면서 우리나라 지금 나토 거기에 붙으면서 결국 3년 전부터 경제, 전쟁 이쪽에 우려하던 모든 모습이 완전히 완성됐다. 끝장났다. 제가 영상 그때까지 만든 거 쭉 블로그 글에 흐름들 아시죠? 딱 우리나라 코스피도 7월부터 고점 찍고 7월 11일부터 코스닥 개판 나는 거 너무 딱 들어맞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알고 계셨나요? 환율도 맨날 다시 달러 팔 때다 어쩐다 하지만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내년에 원화가 강세될 것 같지는 않죠.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나라 이제 힘든 때입니다. 그리고 요즘 막 난리가 나고 경제 위기가 오고 제2의 IMF가 올 거다 하지만 제 채널에서 같이 꾸준히 보신 분들은 2년 전부터 우려했던 거고 이제 그 모습이 쭉 그동안 살펴봤고 나왔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떠들 필요는 없고 그동안 준비들 알아서들 하셨을 것 같고요. 같이 이제는 이제 뒤늦게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모습이 어쩔 수 없이 왔구나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미래를 봐야겠죠. 자, 막판에 조금 우울한 한국 얘기 해봤네요. 오늘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12월 또 좋은 모습으로 출발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지금 시작한 이 Who is the Boss 시리즈 마지막 편 영상 4편 영상이 다음에 올라올 거고요. 그때는 드디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